본인이 수상이 되기 전에 발빠르게 섭외를 하시고 계약을 해서 광고 모델비를 조금 감안할 때는 다행히 선생님 짱입니다. 선생님 최고. 너 내 손가락 잘 봐. 저리로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모빈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광고 뭐지라는 주제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광고 속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모비 커멘터리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모비데이즈 마케팅 사업 부분의 대표 이광수입니다. 올해 정말 많은 화제를 만드는 광고를 만드신 회사를 모셨습니다. 온보드 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총 3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온보드 그룹의 가장 에이스 서경종 그룹장님, 두 번째 에이스 김현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이스로 김명현님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보드의 20대를 맡고 있는 컨텐츠 플래너 김명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온보드의 콘텐츠 디렉터 서경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보드에서 컨텐츠 플래너 그룹 장을 맡고 있고요. 김현욱 팀장입니다. 온보드라는 회사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회사 소개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온보드라는 데는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존에 정박해 있던 곳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고적인 틀이나 매체 위주의 사고라던가 아니면 갇혀있는 생각들로 떠나서 먼 바다로 나아간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자유라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경로나 어떤 형태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굳이 모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소개가 됐지만 사실은 모든 멤버들이 베이스가 다 다릅니다. 베이스가 다 다른 멤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냥 디지털 세팅을 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툴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방법을 제시하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보드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맥주 광고 찍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 윤여정의 진짜가 되는 시간. 내가 좀 깐깐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관계는 젬병이었죠. 근데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 나부터 숨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더라고. 내가 감추는데 상대방이 뭘 믿고 나랑 친해져. 누군가랑 서먹해? 그럼 속마음을 싹 드러내. 나부터 투명하게. 그럼 서로에게 진심이 된다. 진짜가 되는 시간. 올 뉴카스. 속이 싹 보이니까 좋다 얘. 바뀐 거 축하해. 하트! 좋습니다. 진짜가 되는 시간? 윤여정이 24시간 윤여정이지. 시간 따라 내가 바뀌니? 맥주 광고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진짜 화제가 된 광고인데요. 윤현영 배우님을 섭외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PT 때 아이디어가 그대로 온에어된 광고고, 카스의 타겟이 인덜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자기의 표현을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덜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쭉 찾아보다가 윤여정 씨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인덜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안을 가져갔었는데 젊은 타겟으로 가져간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디지털 캠페인으로 가져갔던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PT 때 제안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온에어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수정 없이 온에어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PT를 일찍 했기 때문에 모델 섭외를 엄청 일찍 했어요. 달인가 2월 달쯤에 이분 될 것 같다라고 그 말에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모델 먼저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클라이언트께서 책임지겠다,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밥 먹다가 급하게 에이전시 전화가 걸어가지고 그래서 모델 윤여정 씨를 이제 잡은 거죠. 저 때 근데 유튜브에서 윤여정 선생님의 그 영상이 이제 한창 딱 올라올 때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 수상소감 말씀하시면서 인디펜던트 무비인데 굉장히 고생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카스인데, 이분이 싹인데 뭐 나이가 중요한가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데요? 이러더니 그냥 덥석 집으시더라고요. 좀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모두 생각했던 할머니가 나와서 맥주 마시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다고 사람이 마시겠느냐, 그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확신이 있었어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수액 넘치게 해주셨죠. 저희가 죄송할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선생님을 모셨어요.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매니저분한테 왜 이렇게 자기 모델 비용이 낮니? 라고 하시니까 그 매니저께서 이제 상 받기 전에 한 거라서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 있게 클라이언트한테 아주 큰 퍼포먼스를 드리긴 했던 케이스죠. 팬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카데미 수상이 되기 전에 발빠르게 섭외를 하시고 계약을 해서 광고 모델비를 조금 감안할 때는 다행히 선생님 짱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최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어디서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캠페인을 집행한 카스에서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대변에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자화자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표상으로 다 좋습니다. 브랜드 지표나 판매 지표가 다 좋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봤을 때는 PR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걸 미디어 비용으로 따지자고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뭐 수십억 이상의 가치를 언더미디어 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상구에서 싹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였고 좋은 인상을 받고 사람들도 많이 기억할 것 같은데요. 싹이 나온 거는 어떤 분이 또 기획을 하셔가지고 광고 속에 넣으셨는지. 저 아이디어는 하우에 해당하는데 싹 같은 경우는 올 뉴 카스를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면서 이제 저희가 PT 때 제안을 했던 거고 싹입니다. 싹 박힌 카스입니다. 올 뉴 카스가 지향하는 바가 브랜드 프로포지션이 진짜가 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거를 털어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진짜가 되는 시간인데 그것 역시도 싹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바뀌었다는 의미하고 진짜가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싹이었고 싹을 제안 드리면서 이제 이걸 지금 안 쓰면 과연 카스가 이 싹을 언제 쓰실까요? 이랬는데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죠.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외국 분들도 계시는데 저 뉘앙스를 들고 그다음에 저 확장성을 말씀드리면은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저거를 싹 뭐 바꿨다, 싹 뭐 했다, 싹 뭐 했다 이런 게 확장성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외국 분들도 느끼시더라고요. 광고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윤여정 선생님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잖아요. 윤여정 선생님의 진짜 멘트인가요? 아니면 대본인가요? 섞여 있어요. 하시고 싶은 카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하고 네. 저희가 부탁드린 내용이 있기도 하고 이래. 어느 촬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삐컷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뭐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만들어졌죠. 그리고 안을 짤 때 저희가 뭐 클라이언트 요청도 있었지만 클라이언트가 6초나 이런 운영들 많이 하고 소재 운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듈용으로 할 수 있게 안을 짤 수 있게 뭐 15초로도 이렇게 자를 수 있고 6초도 이렇게 자를 수 있게 해서 약간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놓은 게 있어요. 마이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마이클아 저번에 보내준 김치 다 묻나?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이번 건 좀 맵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맵게 했다. 가져가갖고 그 키트인가 그 기사님 좀 드리고. 어머니, 저 기사 아닙니다. 키트 AI라니까요. 에이 아이가 언제나 오지 않어. 아이 그나저나 니 차안에서 주사비 왔었나? 아, 전 잠깐 약국 다녀온 건데. 야구 왜? 어디 아프나? 니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된대. 그리고 마스크 꼭 끼고. 아, 엄마 마스크 좀 보내드려요. 그래 새부리 같은 거 그거 말고 보내라. 그러고 주말에 LA 갈비 그거 꼭 물어 온나이. 전격 DB 다이렉트 작전. 기네스 인증, 국내 최초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DB 손해보험. 하하, 기네스 인증이라니. 이젠 다이렉트만의 노하우로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자를 구하라. D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정적 DB 다이렉트 작전이라는 이 광고를 진행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된? 타겟 때문에 이 전격 DB 작전의 마이클라이트를 사용하게 된 건데요. 보험회사가 보면 오프라인 대면 보험이 있고 다이렉트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는 다이렉트 보험이었는데 타겟을 처음부터 주실 때 4050으로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프라인 보험을 습관적으로 갱신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4050에 다이렉트 보험으로 넘어오는 징조가 약간씩 보였던 거죠. 그래서 타겟을 그렇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4050 눈에 일단 캐치되는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30 애들한테도 뭔가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B급의 느낌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이트라이더를 B급으로 패러디하는 쪽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매트 집행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원했던 대로 4050들이 엄청 보세요. 이 지속 시간이 보면은 2분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긴 거거든요. 2분이면 광고 다 보신다는 건데, 네. 2천만 뷰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근데 뭐 관광공사 한 편이 막 4, 5천 뷰 나오니까. 관광공사 갑자기
DB 다이렉트전은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인 영상을 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광고주 반응이 괜찮았었나요? 아무래도 근데 보험사다 보니까는 클라이언트에 내부에서도 심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험협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온 광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 나왔던 거에서 팔다리가 다 잘려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아이디어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 많이 이제 좀 커트 당한 거라고 순화된 표현에 약간 순한 맛으로 나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 키트의 라디오에서 드림비, DB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 마이크를 딱 끄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그거는 이제 잘렸던 게 참 아쉽다. 저희는 광고 클라이언트한테 요즘 MD들한테 어필하려면은 셀프 디스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먹힌다 생각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못 잡으신 게 있고, 다행인 거는 이제 이 뒷부분 보시면은 이게 단소 조항이거든요. 네네네. 보험협회 심의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저거면 3분 정도 돼. 본 컨텐츠보다 저 단소 조항이 더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거를 랩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보험협회에서 지금 저것도 되게 많이 다운시킨 건데 너무 빠르다, 너무 음악 같다, 읽는 것처럼 해라라고 해가지고 저 성우분이 진짜 저 당시에 했던 이정구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본 네네네. 성우분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기계로 약간 좀 빠르게 돌리고 이렇게 했긴 했었는데 요 부분 조금 더 재밌게 요 부분만 떼어내서 단소 조항으로 뭐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나 이런 데 했었으면 참 재밌었겠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네요. 다이렉트 작전 같은 경우에 총 저희 6편이 나왔었죠. 네. 시리즈 6편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어떤 편이 좀 가장 좀 애착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쌍둥이 편. 쌍둥이 저도 편. 쌍둥이.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쌍둥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골리앗과 키트의 대결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동전만한 거를 레이저로 쏴가지고 뭐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네네. 되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일부러 저건 자료를 좀 찾아서 네네. 더빙을 만들어낸 거긴 합니다. 기획 입장에서는 저희는 향수는 잘 모르고 같은 앤데 보험료가 다르구나. 기획적으로 아주 전달이 잘 되는 아니다. 그리고 보험이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각 회사별로 코모디티의 대표주자가 보험이거든요. 상품의 차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숫자를 아무도 안 읽어주거든요. 저만큼 저렴해요.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규제가 너무 그쵸. 심해가지고 규제만 없었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캠페인이긴 합니다. 유튜브에 나온 댓글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광고했으면 웬만하면 차범 갈아타 주자. 네. 쿠키 영상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요. 뭐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3분이 확 지나간다. 네. 키트가 도와줘. 네. 네. 이런 뭐 댓글도 있고요. 앞으로도 멋진 내용 부탁드립니다. 아주 유튜브에서 공손한 이제 댓글도 있네요. 영감을 많이 줬던 뭐 광고, 뭐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한국관광공사 빼고. 최근에 이제 맥주 광고를 하다 보니까 해외 맥주 광고를 많이 보는데 버드와이저의 그 미국 쪽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인데 코로나 시국에 뭐 그랩 더 비어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맥주 광고도 어떻게 저렇게 막 맥주 광고부터 에너지 넘치고 그런데 그거 되게 뭔가 진정성 있게 연출도 너무 잘하고 뭐 메시지도 사실 별로 그랩 더 비어 같은 카피만 있는데 그 광고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본 캠페인 중에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것도 버드 거긴 한데 그런 캠페인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뭐 주고 이런 것들이 뭔가 사회적인 이슈랑 연결돼가지고 하는 것들도 브랜드가 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CD님, 그리고 명현님.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영상 이거 또 반응 좋으면 또 온보드 나중에 2차로도 한번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5편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